지금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은행 어플을 한번 켜보시겠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숫자, 그 잔고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곳에 찍혀있는 숫자가 앞으로 30년 동안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과 인간다운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아주 서늘하고 잔혹한 한 가지 장면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올해 68이 된 김 모 할아버지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번듯한 셔츠를 입고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부하 직원들의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굳은 손마디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청소도구와 무거운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무겁고 허리는 조금 구부러져 있지만 그는 단 하루도 이 새벽 출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새벽 운동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알량한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굽은 등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파산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거대한 사업 실패나 큰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는 자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파산은 그렇게 영화처럼 요란하고 극적이지 않아요. 노후의 붕괴는 아주 조용하고 느릿느릿하며 모욕적으로 찾아옵니다. 매달 통장에서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빠져나가는 그 작은 알림음 소리와 함께 시작되죠. 저녁 밥상 위에 올라가던 고기 반찬이 사라지고 마트에서 과일 하나를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조용히 내려놓는 그 체념의 순간들이 쌓여 파산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마주한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조용하게 목을 조여오는 파산의 늪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나는 저들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숫자는 감정이 없지만 때로는 그 어떤 공포영화의 장면보다 사람의 숨통을 더 옥죄어 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최소한의 1인 노후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층이 실제로 손에 쥐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고작 82만 원에 불과합니다. 82만 원. 입에 담기엔 한없이 초라한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아주 현실적이고 피가 마르는 계산기를 함께 두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혹은 낡은 빌라의 월세만 해도 평균 50만 원이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82만 원의 연금에서 그 월세를 떼어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딱 30만 원 남짓입니다. 이 돈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0,000원입니다. 요즘 밖에서 든든한 갈비탕 한 그릇을 사 먹으려면 15,000원은 줘야 하는데 말이죠. 하루 10,000원으로는 친구들을 만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없고 손주에게 작은 장난감 하나 사줄 수도 없으며 감기에 걸려도 병원 문턱을 넘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밥을 먹고 병원을 가고 버스를 타는 아주 기본적인 일상조차 처음부터 계산이 성립될 수 없도록 설계된 끔찍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이 비율로는 무려 39.7%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빈곤의 민낯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노년층의 황혼이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슬픈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혹은 부부 사이에 애정이 식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빚더미에 짓눌려 자식들에게까지 그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혹은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벗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동아줄이라도 잡기 위해 서류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잔혹한 생존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문을 굳게 닫은 채 냉기 가득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불빛에만 의지해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건드렸다면, 그리고 이 끔찍한 가난의 굴레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혹한 통계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로 끝날지 아니면 5년 뒤 여러분의 우편함의 꽃을 청구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보며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산 아파트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냐고요.
집값도 예전보다 무섭게 올랐고 자산 통계를 보면 결코 가난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으로는 꽤 부유해 보이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김할아버지 역시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10억짜리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도 기가 막힌 노릇이죠. 10억짜리 집에 사는 그의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언제 담갔는지 모를 쉰 김치 쪼가리와 딱딱하게 굳은 찬밥 덩어리가 전부입니다.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난방비 그리고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을 내고 나면 그의 통장 잔고는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80만 원의 연금으로는 집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 집은 으리으리하지만 정작 배가 고파 밥을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형적인 상태를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은 말라버린 노년,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넘어선 부동산에 갇힌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당장 그 크고 비싼 집을 팔거나 외곽의 작은 평수로 줄이지 않는 걸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심리적으로 그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김할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이자 마지막 남은 알량한 체면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찾아올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보여줄 번듯한 공간이 필요하고 평생을 바쳐 이룩해는 중산층이 하는 달콤한 환상에서 결코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집을 줄여 이사를 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껴안고 서서히 굶주려 죽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만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나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말라버린 탁박한 노후. 수십 년 동안 젊음을 바쳐 일해서 남은 것이 결국 뜯어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대한 시멘트 묘비뿐이라면 그 삶을 과연 우리는 성공했다고 박수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려한 자산 명세서 이면에는 당장 내일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현금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문제는 이 위태롭고 기형적인 평화조차 결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나이, 즉 회사에서 등 떠밀려 나오는 시기는 대략 55세 전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약속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만져볼 수 있는 나이는 65세부터 시작되죠. 수입이 완전히 끊긴 55세부터 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이 피말리는 10년의 공백기를 우리는 소득 크레바스, 즉 마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월급 통장의 입금 내역은 멈춰버렸는데 나가는 돈의 씀씀이는 오히려 더 커지는 잔혹한 10년입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억소리 나는 결혼자금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공포스러운 의료비 폭탄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아침, 김 할아버지의 아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심하게 부러졌다고 가정해봅시다. 혹은 갑자기 잇몸이 무너져 내려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령자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 진료비가 125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저 건강한 사람까지 모두 합친 평균의 함정일 뿐입니다. 한번 크게 알아눕거나 중환자실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비상금 수천만 원이 단 일주일 만에 병원비로 공중분해되어 버립니다. 요즘 시대에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 한 푼 없이 질병을 달고 오래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출구 없는 무간지옥이자 끝없는 고문입니다. 수십 년간 아등바등 쌓아 올렸던 중산층의 얄팍한 방어벽이 병원비 영수증 한 장, 요양원 청구서 한 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의료비는 절약한다고 안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의 의지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외부의 충격입니다. 그렇게 비상금이 바닥나고 대출 이자마저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할 때 사람은 평생 지켜오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잔고가 영원에 수렴해가는 통장을 보며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그들은 그 지독한 절망감 속에서 과연 어떤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저지르게 될까요? 사람은 융통할 현금이 바닥나고 궁지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뇌가 도박 모드로 전환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월급만 모아오던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퇴직금을 몽땅 털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킨집을 차리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서 누가 가상화폐나 다단계 기획부동산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문에 휩쓸려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불나방처럼 던져버리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잃어버린 소득을 만회해보려는 처절하고도 위험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심리적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이름의 매물 비용, 즉 뼛속까지 박힌 허세와 톱니바퀴 효과 같은 자존심입니다. 수입은 반토막이 났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수준을 하루아침에 하류층으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신용카드를 긁어가며 골프장에 나가고 통장에 잔고가 몇만 원밖에 없어도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남의 결혼식에 10만 원, 20만 원씩 축의금 봉투를 내밉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그 알량한 허영심이 무서운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통장을 파먹어 들어갑니다. 가난해지는 것보다 가난해 보인다는 사실을 더 견디지 못하는 중산층의 헛된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내는 순간 파산의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지갑을 닫고 친구들에게 나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고 당당하게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돈이 말라붙으면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것은 정신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언제부턴가 휴대전화의 동문회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울려도 모른 척 읽지 않게 됩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고기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나면 각자 밥값을 나눠내야 하는데 그 몇만 원이 두려워서 아예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적 관계가 하나 둘씩 끊어지고 나면 남은 것은 핏줄인 가족뿐이지만 가족의 현실은 더 참혹합니다. 아들 이대리 역시 치솟는 전세대출 이자를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느라 이미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의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무서워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세대가 동시에 경제적으로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가정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의 비율이 24%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이 숫자는 자식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사람만 계산한 껍데기 통계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식의 이름이 버젓이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방치되는 심리적 독거노인들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덩어리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가족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고립된 채 어느 날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눈을 감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끔찍한 공포. 여러분의 노후는 과연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잔혹하고 뼈아픈 현실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픈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원목과 수납창고 앞에 선 짐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수납원으로부터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뒤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뒤통수에 꽂히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모멸감이 온몸을 덮칩니다. 수치심을 억누르며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이대리의 번호를 누르지만 수화기 너머로 손주가 울며 보채는 소리와 며느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은 그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역을 떠돌던 실직자들의 망령을 떠올립니다. 자신은 그 지옥 같은 경제 위기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버텨냈다고 믿었건만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것은 그때보다 더 잔인한 가난과 짓밟힌 자존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고독사의 비극을 우리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단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버린 대한민국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낭떠러지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국가도 헌신을 다해 키워낸 자식도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이 당장 5년 뒤 여러분의 현실이 된다면 대체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정된 파국의 시나리오 앞에서 그저 두 손을 놓고 순순히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적 같은 마법의 투자 비법이나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국가의 연금 시스템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지독한 체면과 독이 되는 허영심을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깔고 앉아있는 그 크고 무거운 아파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집을 팔아 평수를 줄이고 외곽으로 나가 남은 차액을 철저하게 현금화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통장에 꽂히는 숨통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은 훗날 자식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버티게 해줄 마지막 총알이자 생존 식량입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효도받겠다는 허황된 기대로 혹은 자식 기죽이기 싫다는 부모의 헛된 욕심으로 남은 비상금을 자식의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털어넣는 짓은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 그것이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려입니다. 현금이 마르면 자존심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력조차 말라버립니다. 수십 년 뒤 병원 수납창고 앞에서 비참하게 고개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 돈으로 떳떳하게 사 먹으며 품위 있게 늙어갈 것인가.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잔혹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차갑고 날선 경고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 현실적인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노후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독하게 현실적이지만 그래서 가장 완벽한 방어막이 되어줄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